소리 없는 하루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 세상의 침묵뿐이라면 많은 불편 속에서 살아갈 텐데요. 네. 그만큼 타인과의 소통을 돕고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귀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닥터헬스 시간에는 소음성 난청과 귀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정진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인들 다양한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난청, 이런 귀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소음의 노출로 인한 난청, 즉 소음성 난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소음성 난청은 최근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음향 기기의 사용이 늘고 도시의 환경음이 증가하면서 그 입역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7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대 젊은 층에서도 일상생활에 증가된 소음 때문에 난청에 걸릴 수 있으며 잘 들린다고 응답한 4명 중에 1명꼴로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12세에서 19세 청소년기의 난청 유병률이 무려 26%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정말 꽤 많은 비율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귀의 어느 부분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네, 소음성 난청은 귀로 소리가 잘 전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달팽이관과 그리고 이 달팽이관과 연결되어 있는 청신경이 쇠약해져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과 청신경에 있는 세포들이 죽고 그 세포들이 죽음에 따라서 청력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일단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회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음성 난청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장시간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 발병하게 됩니다. 소음의 특성, 즉 주파수, 강도, 폭로기간, 간헐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전 산업화 시대 초기에는 작업장의 큰 소리 노출에 의한 노동자들의 소음성 난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격장이나 군부대에서 큰 소리에 노출되는 직업 군인들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빈번히 발생했었죠. 그러나 요즘 젊은 층에서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음향기기나 아니면 휴대폰 사용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소음이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소음성 난청 환자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에 의해 청력이 더 손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통은 양쪽 귀에 대칭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나쁘다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음향기기 사용이 잦아져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난청을 갖고 있어도 이를 알 수가 없으면은 그냥 음향기기의 소리를 높이는 걸로만 일시적으로 해결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소음성 난청은 갑자기 생기는 경우보다 오랜 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증상을 감지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경우 몇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족들보다 TV나 휴대폰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든가 남성보다 여성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귀에서 물이 찬 듯한 이충만감이 있거나 삐 아니면 쉬와 같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소음성 난청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의 목소리보다 여성의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 그런 게 소음성 난청의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주로 고주파 영역부터 난청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특정 주파수대의 음향을 어느 정도 크기에서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앵커님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가지 주파수대 소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첫 번째 소리. 이거는 보통 이제 TV 끝난 이제 정파 시간대에 이 소리가 바로 들리곤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소리였고요. 자, 두 번째 소리입니다. 앞서 소리보다는 더 주파수 대역이 높은 느낌이 드는데요. 들으셨어요? 네, 저는 둘 다 들리네요. 두 번째 소리 못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말소리에 저희가 말하는 말소리에 담겨 있는 주된 주파수가 1000Hz 또는 2000Hz인데요. 대화에 불편함이 없다면 1000Hz의 청력은 정상일 테고요. 두 번째로 들었던 4000Hz는 고주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주파수이므로 네. 소리 탐지가 어렵다면 소음성 난청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 두 번째 들었던 4000Hz부터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봐라 이런 네.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이 난청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난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엔 고주파뿐만 아니라 저주파 영역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네. 중고도 난청에까지 이르게 되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어렵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게 되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대인관계의 문제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병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예. 노화성 난청의 발병률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노화성 난청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 현상인데 젊었을 때 발병한 소음성 난청 환자가 나이가 들면서 청력 손실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또한 난청을 방치했을 때 못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점점 고립되고 자신감을 잃으면서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 심지어 치매까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실제로 미국 학계의 한 보고에 의하면 고도 난청의 경우에 치매 발병률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난청이 소통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치매 발병률까지 높여주는 그런 정말 무서운 질환이 되는데 그러면 이 난청에 걸렸을 때 치료한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요. 예. 네, 말씀드렸듯이 이미 소음성 난청이 진행된 경우는 달팽이관이나 아니면 청신경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청력이 이미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소음을 피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예. 또한 저희가 인공아우나 중이이식 수술 또는 이제 보청기와 같은 청각 재활 훈련이 필요한데요. 네. 이러한 것들은 언어 이해도 상실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동반될 수 있는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은 병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회복은 어렵지만 뭐 인공화우나 중이이식 수술 혹은 이 청각 재활 훈련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런 재활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신경이 좀 회복될 수는 있을까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네. 발병한 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능을 회복하기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주변의 소음 환경을 없애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어폰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음량을 최소 음량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한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기마개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예. 소음에 대한 적절한 노출 시간과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요. 무조건 이 난청은 예방이 중요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네네.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귀하고 코하고 눈하고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연결성이 있는데 혹시 이 난청에 영향을 주는 게 뭐 코나 아니면 목이나 이런 쪽에 뭔가 질환이 있거나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장 이제 저희가 비염 또는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축농증이라고 네. 코에 이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예. 이 염증이 이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귀로 이제 염증이 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니고 예. 귀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에 의한 전도성 난청이 생길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반드시 두 가지 질환을 감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젊은 층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난청이 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시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정진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